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풀무원 바른마음 경영 담당을 맡고 있는 오경석입니다. ESG의 어떤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큰 어떤 거대한 그 경영의 변화 속에서 풀무원이 어떠한 주요한 가치를 가지고 또 ESG에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러 왔습니다. 말처럼 정말 ESG는 큰 열풍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국내의 사례를 보게 되면 작년 하반기부터, 정확히는 2020년 4분기부터 ESG에 관한 그 국적인 관심이 이제 아주 지대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ESG가 이제 급부상하게 된 원인들에 대해서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ESG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어 가고 있고, 또 그 기업 투자 관점에서의 어떤 그 변화, 그리고 기업 신용 평가에서도 ESG에 대한 반영, 또 특히 그 비즈니스 거래 관계 또는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ESG에 대한 요구 사항들이 아주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ESG에 대한 기업 단에서 가장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결국 ESG의 규제에 관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그 ESG에 대한 규제는 비즈니스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안전, 보건, 또 환경, 또 협력업체의 공정성, 이런 여러 가지의 이슈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잘 관리하지 않을 경우에 상당한 더 큰 비용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굉장히 잘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의 ESG 규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업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기업이 사회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없도록 충분히 관리를 해야 되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또 ESG에 대한 평가, 또 투자, 이런 부분들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들을 점점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ESG의 실무자 입장에서 이제 봤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너무 교과서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사실 진정성인 것 같습니다. ESG에 대한 그 평가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전략적으로 잘 대응이 가능하고, 어찌 보면 일부 또 워싱도 가능한 영역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정말 진정성 있게 전략적으로 제대로 잘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 회사는 분명히 부정적인 이슈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에 아주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기업의 신용평가 기관이라든지 또 ESG 평가 인증기관에서는 이 부분들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 어떤 고객 관점에 있어서 봤어도 불매운동이라든지 어떤 부정적인 효과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환경과 사회 또 거버넌스 부분에 있어서의 진정한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을 할 때에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이런 전략들이 또 성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감사하고 영광스럽게도 다양한 평가 인증 기관에서 좋은 성과를 이제 얻고 있는데요. 이러한 풀무원이 왜 이렇게 이렇게 좋은 자리에도 초대를 받을 수 있었던 근본 원인들이 뭘까? 또 ESG에 대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원인이 뭘까? 저는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좀 경영 이념인 것 같습니다.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한다는 어떤 주주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기준보다도 좀 더 고차원적인 회사의 목적과 추구하는 가치들을 정확하게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사가 추구하는 보다 고차원적인 어떤 가치들이 실질적으로 최고 경영자에서부터 아래단에 있는 직원까지 어떤 가치를 연대할 수 있게끔 체계적인 전략과 운영 체계들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경영 이념에서 추구하는 가치들이 실질적으로 비즈니스에서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개선 활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 경영 이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무자 입장에선 참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풀무원이라는 회사가 기본적으로 태생에서부터 경영 이념이 잘 짜여져 있고 저 진정성 있게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풀무원의 경영 이념을 처음 이야기할 때는 풀무원 브랜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풀무원 브랜드는 한국 유기농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고 원경선 선생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원경선 선생님은 1955년도에 그 6.25 전쟁 이후에 전쟁 고아 내지 또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동체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성경 공부하면서 보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모토 아래서 풀무원 농장을 운영을 하셨었습니다. 그러다 1975년도에 유기농이라는 어떤 개념들을 이제 알게 되시고 이것이 이제 한국 농업의 미래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1976년도에 대한민국 최초의 유기농민 단체인 정농회를 결성하시고 한국 사회에 유기농사법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일생을 바치신 분입니다. 사실 지금은 이제 유기농이라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 친환경, 유기농 너무나 익숙한 단어이긴 한데 당시의 상황들을 보면 식량 증산을 목적으로 해서 화학비료, 제초제 사용을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던 시대였었습니다. 그때 어떤 그 유기농이 가지고 있는 생명 살리기 운동의 어떤 그 가치들을 깨달으시고 이 부분들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여러 활동을 하신 선구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88년도에는 또 한국 국제 기아 대책 기구의 한국 지부 설립을 주도하셔서 빈곤 타파 운동에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셨고 92년도에는 그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UN 세계 환경 회의에서 한국식 유기농법을 소개하면서 전 세계에 알리신 분이기도 합니다. 말년에는 이제 그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운동, 평화 연구 활동으로 일생을 좀 진행하신 분인데 이분의 어떤 그 삶의 그 철학이라고 한다면 이웃사랑과 생명 존중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으로 인한 간접산해를 방지하고 그 토양 속의 작은 미생물까지도 보호하는 생명 살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신 분인데 이 이웃사랑과 생명 존중의 정신은 풀무원 브랜드가 원경선 원장님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 풀무원이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판매하는 전체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풀무원의 정신으로 이웃사랑 생명 존중의 정신을 계승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우리 이웃사랑 생명 존중의 정신을 기업 경영을 통해서 변함없이 실천하기 위해서 회사는 2019년 3월에 그 기업 정관을 변경했습니다. 또 풀무원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 창출이라는 것을 기업 정관에 명시해서 선언함으로써 시간이 흐르고 사람이 바뀌어도 변할 수 없는 회사의 아주 기본적인 그 사회적 책임으로 정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의 사회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 풀무원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짜임새 있게 구조한 가치체계, 미션과 비전, 그리고 핵심 가치라는 가치체계를 재정비를 하였습니다. 미션은 이제 사랑과 자연을 함께 사랑할 로하스 기업. 이거 사실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2006년도부터 공식적으로 풀무원의 미션 선언문이고, 다만 이제 비전에 있어서는 좀 변경을 하였는데요. 우리 미션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2022년까지 달성을 해야 될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 창출의 5가지 큰 목표로 비전을 새롭게 수립을 하였습니다. 이제 미션은 사실 그 기업 경영에서 가장 어떤 기업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이고 또 기업 경영에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풀무원의 그 미션은 사람과 자연을 함께 사랑하는 로하스 기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풀먼의 정신, 그 이웃사랑과 생명 존중의 정신을 사람과 자연을 함께 사랑하는으로 이제 그 진화 발전을 시켰고, 로하스, 그런 그 사람과 자연을 함께 사랑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대표 언어로서의 로하스를 이제 채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로하스는 이제 라이프 스타일스 오브 헬스 앤 서스테이너빌리티입니다. 그 가치 그 내에는 헬스, 건강과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을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풀무원이 로하스를 미션으로 설정한 것은 건강과 지구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 풀무원의 아주 기본적인 목적으로 수립을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로하스의 사업을 크게 성장시켜서 우리 사회에 건강과 지속 가능성의 가치를 널리 확산하는 것을 풀무원의 존재 이유라고 이제 설정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ESG라는 개념들이 대표적으로 환경과 사회 부분에 있어서의 가치 창출이라면, 이 로하스에서 내재되어 있는 건강과 서스테이너빌리티는 ESG가 추구하는 가치와 아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그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ESG를 어떤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유행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떤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의 시작, 이웃사랑 생명 존중에서부터 우리 풀무원의 존재 이유인 목적, 미션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된 어찌보면 40년간에 걸친 풀무원의 DNA와 상당 부분 맞닿아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영 인연들을 좀 더 그 어떤 이윤 추구라는 어떤 그 1차적인 목적 이외에 좀 더 고차원적인 회사의 목적을 잘 정립이 되었다면, 이 정립된 목적이 실질적으로 어떤 전략과 짜임새 있는 전략과 체계적인 운영 체계를 통해서 전개해야 되는 건지를 잘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풀무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션, 사람과 자연을 함께 사랑하는 로하스 기업의 미션을 크게 두 가지, 목적 지향 경영과 바른마음 경영이라는 크게 두 가지 경영 전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적 지향 경영은 이제 제품과 서비스에 관한 그 내용입니다. 로하스, 헬스와 서스테이너빌리티의 가치를 담은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경영의 모든 부분들을 얼라인하는 것을 목적 지향 경영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6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고 계신 것처럼 그 6대 전략은 고객의 건강, 또 지구 환경의 지속 가능성에 집중화된 그러한 전략들입니다. 그 나머지 영역들은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는 기업의 이해관계자를 배려하는 포용적 기업 운영이라는 바른마음 경영을 기본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반부패, 공정, 투명, 그리고 상생과 동반 성장까지의 개념들을 포함하고, 또 조직원과 소비자 협력사까지 모두 포함하여 사람 존중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와의 그 건전한 동반 성장 발전을 위해서 사회공헌을 주된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세 가지의, 화면에 보신 것처럼 세 가지의 전략을 집중해서 실현함으로써 우리 기업 경영의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고객, 종업원, 협력업체, 지역사회, 그리고 주주를 위한 장기적 가치 창출까지 실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그 ESG를 좀 더 환경과 사회적 가치, 또 거버넌스 부분에서의 성과를 보다 강화하고 전략적으로 또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플랜2 C 관점에서 체계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단 바른마음 경영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바른마음 경영실이 ESG의 어떤 컨트롤 타워이자 어떤 인하우스 컨설팅 조직으로서 실무를 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각 현업의 대표 선수들로 구성된 ESG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마음 경영실과 ESG 실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평가 제도, 또 기존의 어떤 다양한 개선 과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실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주요하게 의사결정해야 되는 과제들과 또 승인이 필요한 내용들에 있어서는 최고 경영자 회의체인 세션을 통해서 논의가 되고 승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더불어서 ESG 위원회, 전원 사회이사로 구성되어 있는 ESG 위원회와 또 이사회까지 이런 과제들이 논의되고 토론이 되고 또 의사결정되는 그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들이 곧 최고 경영자에서부터 사업 단위의 그 어떤 각 단위 조직에까지 ESG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는 체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세션에 대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 최고경영자 회의체의 가장 중요한 그 최고경영자 회의체가 세션 A, B, C, D, E입니다. 세션 A는 중기 전략, 세션 B는 연간 사업, 그리고 세션 C는 이제 인재 관리, 그리고 세션 D는 사회 책임, 세션 E는 환경인데요. 저희 아까 말씀드린 목적지향 경영과 바른마음 경영은 목적지향 경영의 제품과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는 세션 A와 B, 그리고 바른마음 경영과 사회책임 부분에 있어서는 세션 D, 또 특히 또 환경적 가치 창출을 위한 세션 E, 이런 어떤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최고경영자 회의체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풀먼에 입사한 것은 2013년인데요. 그 이전 훨씬 이전부터 이 세션 A, B, C, D, E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그때 2000년대 초반 중반에도 이미 회사의 사회 책임과 또 환경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별도 회의체를 운영하면서 최고경영자단에서 의사결정하는 구조가 있었다는 것은 상당 부분 앞서가는 그런 활동들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조직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런 체계들을 갖추고 실질적으로 개선 과제가 실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그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각 그 구성원, 임직원들이 ESG의 가치에 대해서 이해하고 같이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을 때만이 사실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 풀무원의 사회책임 헌장을 이제 만들어서 그것을 사회이사, 사내이사 포함해서 최고경영자들의 그 실천다짐 서약식을 진행을 했고요. 또 창사 기념이라든지 혹은 신년사 이런 데를 통해서 탑 매니지먼트의 사회 책임과 ESG의 어떤 그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지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각 조직원들, 우리 임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 로하스의 미션, 또 비전의 5가지 목표, 그런 그 과정에서 우리의 조직과 또 각 개인은 어떠한 그 업무의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지를 어떤 워크숍을 통해서 정의 내리는 작업들을 진행했습니다. 매년 그 사실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2018년도부터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살짝 좀 주춤하긴 합니다만 이제 비대면 방식의 이런 활동들을 제가 계획을 하고 하반기부터 또 실행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직원들이 회사가 추구하는 고차원적인 목적,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 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 조직과 우리의 내 팀과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어떤 적어내면서 활동들을 하면서 상당 부분 회사에 대한 그 자부심, 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하는 일의 가치에 대한 어떤 자부심과 몰입을 어떤 촉진할 수 있었던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사회 책임에 관련된 어떤 그 실천의 목표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 비전 2019년도에 우리 그 2022년도까지 달성을 해야 될 우리 회사의 어떤 그 새로운 비전 목표를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 관점에서 새롭게 정리를 했고, 이것을 직원들과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이제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성들을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체계적인 운영에는 사실 그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개선 활동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추구하는 가치들이 어떤 것이고 어떠한 그 운영 체계하에서 운영해야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를 잘 정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과정 속에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이 어떠한 개선 활동을 구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건지에 대한 정의 내리고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기업 지금 많은 기업들이 국내외에서 지금 그 진행되고 있는 ESG 평가 인증에 많이 이제 대응하시고 계십니다. 저희 풀무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사실 이 그 인증 평가 등급의 어떤 상향은 이 ESG 업무의 근본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고, 저희 그 풀무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 기업 사회, 우리 풀무원의 기업 사회 책임 실천, 우리 기업 사회 책임을 실천하기 위한 어떤 개선의 수단, 툴로서 이런 평가 제도를 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우존스 그 DJSI 평가가 있고요. 또 KCGS 한국 지배구조원에서 진행하는 ESG 평가를 이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뭐 DJSI에서는 글로벌 2019년도에 글로벌 그 식품 부문 탑6 정도였었고요. 2020년엔 조금 좀 떨어져서 한 12위 정도를 했습니다만, 글로벌 한 탑10 정도 수준을 항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지배구조원의 ESG 평가에서는 4년 연속 식품 기업 최초로 종합 A+ 등급을 이제 취득을 했고, 작년도 기준으로 하면 ESG 종합 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또 영광도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워낙 그 유명한 그 ESG의 평가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요. 저희가 도전하고 있는 B컵 인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B컵은 그 록펠러 재단이 출자한 미국의 비영리 재단입니다. 세상에서 최고, 그러니까 베스트 인 더 월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최고, 베스트 포 더 월드 기업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사회나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평가하고 부여하는 글로벌 인증입니다. 사실 이 굉장히 다른 인증과 평가보다도 경제적 가치 부분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환경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해서만, 그리고 높은 수준의 성과를 그 요구하는 그 인증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그 일반 영리 기업 입장에서는 취득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그 어떤 그 인증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대부분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한 10개 내외가 어떤 인증을 취득을 한 상태고요. 전 세계적으로 한 4천여 개 정도의 인증 취득 기업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리가 아는 영리 기업으로는 보통 뭐 파타고니아, 그리고 그 북미 글로벌 그 단원 중에서도 이제 노스 아메리카 북미 쪽의 단원, 그리고 뭐 유니레버는 전체적으로 B컵을 계속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취득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대신 이제 그 B컵 인증을 받은 작은 기업들을 M&A, 베렌젤이라든지 이런 M&A 하는 방식으로 이제 선회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따기 어렵고, 사실 기업 입장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 이 사회 환경적 가치에 포커스된 이런 그 인증들을 취득한다는 것이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풀무원 전사 통합 그 B컵 인증 취득을 목표로 해서 각 사업 단위별로 이제 그 인증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B컵 인증을 전사적으로 이런 글로벌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이제 받을 수는 없고요. 각 그 비즈니스의 유닛 단위로 이제 그 평가를 받아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그 B컵 인증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각 비즈니스 유닛에서 가지고 있는 현재 현상, 또 개선 과제들을 이제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개선 과제들을 한 뭐 B컵 인증에 관련돼서만 단중기에 일단 40여 개 과제들을 좀 발굴을 해서 지속적으로 최고 경영자 회의체를 통해서 이 지표를와 성과, 이런 목표, 이런 것들을 지속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그 가치를 창출하고 있었는지를 좀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친환경 건축 설계라든지 또 뭐 그 포장에 있어서의 어떤 그 플라스틱과 그 탄소 저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일단 모든 기업들이 많이 이제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설명은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다만 이제 그 식품 기업으로서의 어떤 사회 환경적 가치 창출을 위한 좀 좀 유니크한
좀 특별한 그 어떤 그 활동들을 좀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품입니다. 이제 식물성 지향의 제품을 통해서 건강은 물론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실 축산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전체의 이제 15%를 이제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교통수단을 통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보다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훨씬 더 이제 크다고 합니다. 또 오염물질 배출도 상당히 이제 심각한 문제이고, 또 지금 어떤 전 세계 인구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식량 위기의 관리 관점에서도 이제 그 식량 차원에서의 그 효율성이 축산 쪽이 굉장히 떨어지는 이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풀무원은 이런 어떤 그 콜레스테롤과 같은 건강의 위해성도 있고, 또 환경에 아주 그 큰 영향을, 안 좋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레드밋을 이제 그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미래 전략 사업으로서의 식물성 지향의 단백질 제품을 포함한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하고 시장에 정착시키는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비건 인증 라면, 비건 인증 요거트, 그런 어떤 그 혁신적인 제품들을 지속해서 개발해서 시장에 출시하고 어떤 성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협력업체와 이제 그 협력업체, 또 저희 임직원을 포함한 이제 그 사회 부분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아임프루트. 여러분 아임리얼은 아마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아임프루트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임프루트는 낙과 어글리푸드라고 하죠. 낙과를 이용해서 그 어떤 주스를 만들어서 농가 소득 향상에도 이제 기여하고 있고, 쓰레기를 줄이는 그 웨이스트를 줄이는 부분들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 친화 기업으로서의 여성의 그 권리, 또 성평등, 다양성 보장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는 여성 그 관리자 여성 임원 30% 이상을 목표로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희의 대표적인 그 공유가치 창출 사업으로서 강화 우리마을 콩나물 사업이 있습니다. 강화 우리마을은 그 발달 장애인의 그 자립 시설입니다. 거기서 생산하는 그 콩나물에 우리 그 풀무원과 함께하는 로하스 투게더라는 어떤 그 공유가치 창출 브랜드를 붙여서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또 아무래도 발달장애인들로 구성된 이제 그 생산 시설이다 보니 생산의 효율성, 그 어떤 그 원료의 관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미진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풀무원의 직원들이 이런 그 생산의 그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세팅을 이제 하는데 이제 많이 도움을 줬고요. 또 재작년인가요? 그 큰 화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재건을 위해서도 저희 직원들 또 물심양면으로 많은 부분들을 지원을 해서 지금 훨씬 더 이제 좋은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마련을 해 주었습니다. 저희 그래서 이제 그 로하스 투게더라는 공유가치 창출 브랜드를 새로 개발을 했는데, 그 1호 그 제품으로 강화 우리마을 콩나물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의 자립, 자활 이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가장 저희 그 풀무원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이사회 그 지배구조,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입니다. 사실 이런 그 어떻게 하면 좋은 그 지배구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은 지배구조에 관련된 모범 규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너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사결정의 한계일 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저희 그 공동 창립자이시자 지금 전 그 오너시고 전 총괄 CEO시고 현 그 풀무원의 고문으로 계시는 남승우 고문님의 어떤 역할, 또 의지가 상당 부분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대외적으로 너무나도 많이 소개된 그 어떤 내용일 거고요. 만 65세에 이제 그 경영에서 은퇴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셨고, 또 그 가족에게 승계하지 않겠다는,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셔서 전문 경영인에게 위임하시고, 이런 것들이 건전하고 합리적인 지배 구조를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매우 결정적인
뭐 거의 역할을 다 하셨다라고 봅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사실 그 높은 그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제가 실무를 담당하면서 느낀 부분들은 ESG를 정말 어디까지 관리를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생각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기업의 가치,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데 있어서는 ESG가 사실 뭐 아무리 열풍이 분다 하더라도 ESG가 유일하진 않을 겁니다. 고객이 필요로 하는 혁신적 가치들을 제대로 제공할 수만 있다면 사실 기업의 가치, 경제적 가치나 이런 부분은 상당 부분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업들은 ESG를 사실 그 네거티브 이슈의 리스크 매니지먼트 관점에서 접근을 해도 뭐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이게 순전히 기업 실무자의 입장이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 ESG를 어떤 새로운 기업 가치 창출의 새로운 소스, 마이클 포터가 얘기했던 그 사회의 이 인재를 가지고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원동력을 삼는 그런 CSV의 개념까지 포함한 그런 ESG에서 새로운 비즈니스의 오퍼튜니티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있다면, 그런 것을 원한다면 ESG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노력에는 반드시 뼈를 깎는 혁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저희 풀무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풀무원도 그런 방식을 추구할 것으로 이제 그 계획을 하고 있고요. 풀무원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기업들이 어떤 ESG를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서 정말 기업과 또 우리 사회의 공동의 지속 가능한 발전들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그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자료는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